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계속 비가 옵니다. 예, 어제까지 내가 성매매 합법화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올바른 성문화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서 이 합리적이고 빠르고 안정된 자본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가 드러난 것이라고 하면은 감추어져 있는 것은 여성 여러분들이 금전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드러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에 뒤따르는 것은 바로 금전 교육이라고 나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매매가 합법화가 왜 돼야 되는가, 그리고 가정에서 성문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12개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성매매 합법화와 또 이 금전 교육, 또 이 돈에 대한 공부, 이 세상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것들에서 성매매 합법화가 어떻게 적용되고 또 성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얘기를 오늘부터 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로 깊은 희한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말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카르텔이 이권 경쟁과 먹이사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카르텔이 이권과 먹이사슬,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핀트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 무슨 짓을 못합니까? 한 푼 돈만 있으면 단지 100원짜리 하나만 줘도 옳은 것을 그러다 하고, 맞는 것을 틀리다 하고, 틀린 것을 맞다고 떠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한 푼 돈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성문화를 왜곡되고 잘못된 성문화를 유도하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화를 잘못되게 만드는 단체를 국가에서 세금 줘가면서 육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성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참 저한테는 아무런 득도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어떤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 떠들 때마다 위험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좀 막간 남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시간이 도대체 뭔가, 내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일정하게 갑니다. 시간은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잠잘 때도 가고 이야기할 때도 가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이 시간 속에서 나고 시간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거나 적게 가진 사람이거나 또 기는 짐승이거나 걷는 짐승이거나 나는 짐승이거나 모두가 시간 속에서 나고 시간 속에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자본주의를 아니, 민주주의를 아니, 사회주의를 아니, 공산주의를 아니, 뭐 세 번은 길게 세 번은 짧게 뭐 이런 거 알아가지고 뭐 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이 변화하지 않는 것,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시간이 대단히 느리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시간이 대단히 빨리 가기도 합니다. 즉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만 정신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흘러가는 거 일정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과 정신적인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인 시간과 정신적인 시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여성 여러분들이 돈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이 여성 여러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남성 여러분들에게도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정신적인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누구도 이 시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지는 것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성문화를 깊이 있게 따지는 사람을 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도 깊이 있게 따지고 이해해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지고 인식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정신적인 시간이 있고 인식이 시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인식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껴놓고 뭐 크게 정신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조금만 더 안정된 시간, 조금만 더 계산된 시간, 조금만 더 확실한 시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수없는 시간을 물속에서 살다가 하루 동안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것은 하루살이의 꿈입니다. 땅속에서 하루에 몇 센티, 뭐 하루에 얼마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가 마지막 마치 인생의 피날레처럼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나르는 하루는 그 하루살이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가 조금 더 꿈이 있다면 다음날 아침을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을 보는 것이 아마 하루살이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루살이는 그 떠오르는 아침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은 시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드러나고 가장 안정된 것이 있다면 아마 시간이라고 나는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한테 무한대의 시간이 지어준다면, 아마 내가 10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아마 나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100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는데 내 앞길 가기도 바쁜데 뭐하러 남들 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위험하게까지 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알아라라고 떠들이는 이유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 안에 나는 뭔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환갑이 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본들 몇 년을 더 살겠습니다. 약 500m 앞 시속 30km 내가 열심히 일을 해본들 몇 년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숨만 붙어가지고 사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300m 앞 시속 30km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부수어졌고 나의 가정은 철저히 부수어졌고 집안도 이제는 없다시피 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구간입니다. 가정을 따져서 무엇하고 뭐 잠시 후 집안을 시속 따져서 30km 무엇하고 구간입니다. 뭐 사랑과 인생을 전방에 노래해본들 과속 방지턱이 무엇하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의 자금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나의 자금력으로는 지금 이렇게 혼자서 이 참 거의 한 20년 돼가는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떠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네,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참 전방에 나쁜 과속 나라입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준비된 시간이 내게 다가오고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여건이 이렇게 다가올지라도 아마 나는 변함없이 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변함없이 과속 방지턱이 나의 길을 있습니다.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간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면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 감정적인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시간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기 전방에 때문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가 혼자서 어떻게 하나를 본단 말인가? 하나가 혼자서 어떻게 하나를 느낄 것인가? 하나가 혼자서 어떻게 하나가 하나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3000년 전 이야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하나다. 그리고 돈이 하나다. 그리고 돈은 왼쪽 커브에 성매매 주의하세요. 합법화이다. 물론 여성 여러분들이 성매매를 안 했으면 더 좋다 이겁니다. 굳이 돈 잘 버는데,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돈 잘 버는데 성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 잘 버는 여자가 왜 성매매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돈 못 버는 여성들은 성매매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매매 합법화의 나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빠르게 자본을 축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을 안정되게 해주고 자기 자신이 심지어는 가정도 지키게 해주고 자기 자신이 남자까지도 지키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생활비가 하나가 되고 자기 자신이 자본이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를 느끼고 하나를 생각하게 된다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진이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은 숙성되고 축적되고 누적되고 안정된 자본의 힘 앞에서 감정적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감정적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첫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힘을 가져오기 위해서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자본을 축적해야 될 이유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방향과 드러남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마침내 감정적 시간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감정적 시간이 나한테 다가오면 그 시간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시간은 절대 안정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고정적에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절대 일정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떨 때는 대단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달려오고, 어떨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달려오고, 어떨 때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 시간에 있어서 이 감정적 시간을 보유하게 되면은 시간이 빨리 감에 따라서 사람이 활동이 달라지고, 시간이 느리게 따라가면서 사람이 보는 영역이 달라지고, 시간이 격렬하게 달림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집중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시간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그러나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이 속성을 모르고 지냅니다. 이 시간의 속성을 모르고 지내게 되면 과연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성 여러분, 그리고 나의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 사람들, 돈을 정말로 소중히 다루시기 전방에 바랍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부를 많이 해라. 기부를 많이 해라.
유대인들도 기본도 기부를 하고 종교단체도 기부를 하고 사회단체도 기부를 하고 돈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해라. 나의 이야기를 듣는 여성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남성 여러분, 기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기부하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하고 피땀 흘려가지고 시간과 싸워가지고 번 돈, 여러분들이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나 아니면 이런 수많은 단체 곳곳에 왜 기부합니까?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나요? 물론 고맙다고 하지요. 그리고 사진은 그냥 차각 찍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돈을 덜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정말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슬쩍 모르게 도와주세요. 학교에 가가지고 저 사람 누구 내가 학자금과 생활비를 주고자 한다. 그 대신 절대로 본인한테도 누구한테도 나를 공개하지 말아라. 공개를 한다면 모든 지원을 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비를 이렇게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 집에다가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곳에다가 돈 한 뭉티기 던져주고 이 돈은 당신이 치료비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한 줄 적어가지고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부입니다. 기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대를 물립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돈은 대를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를 할 돈이 있으면 오히려 자식들한테 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이 죽게 되면 재산은 자식들이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줄 것도 없습니다. 이 죽고 나면은 자식들이 알아서 가져갑니다. 나 이야기 잊지 마시고, 내가 왜 성매매 합법화를 이야기하면서 왜 금전 교육의 중요성을 이토록 내가 이야기하는지를 내가 여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여러분들에 가져오고 공간을 가져오고 힘을 가져오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성매매 합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는 국가가 그렇게 성매매 합법화를 이야기하겠지만은 돈 공부를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갈고 닦는 것은 바로 여성 여러분이나 이거를 보는 남성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공부는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이 성매매 합법화이면 감추어진 것은 바로 금전 교육이다. 그 금전 교육은 스스로 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이 금전 교육과 성매매 합법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여성 여러분들이 안정된 삶과 안정된 교육, 안정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 이 나이든 환감노총각이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예,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뭐였던 간에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좋은데 댕기시고 또 좋은데 댕겨야만이 이 그 동네도 먹고 살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한번 먹고 살고 하지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또 뭐였던 간에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떡을 치는 이유는 상대를 알기 위해서 떡을 치는 것입니다. 몸과 몸이 대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몸과 몸이 대하는 내 짝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떡을 쳐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춘 남녀가 떡 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떡을 쳐야만이 짝을 찾지요. 민법, 사법, 형사법 뭐 이러면서 신혼 첫날밤 이불 속으로 뒤지면서 징역 3년이다. 이런 법 이거 믿지 마십시오. 이런 거 물론 뭐 외정 순사가 그래 합니다만은 믿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떡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이놈이 외정순사하고 외정검사가 이 기혼자 여러분들이 박는 이불을 잡고 드시니까 이 도대체 박을 수가 없습니다. 박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애를 낳지를 못합니다. 뭐 박아야 애를 낳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받고 있으면 이불을 확 들이시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징역 5년을 찬다, 징역 7년을 찬다, 이 지랄하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순사가 그렇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좀 알아들으시고요. 참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간에 순사의 눈을 피해가지고 어떤 간에 그 외정 검사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순사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단속 좀 잘 하시고요. 어떤 간에 박으세요. 박아야 행복도 크고 사랑도 크고 애정도 크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참 나쁜 나라죠 우리나라. 그러고 내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도대체 떡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왜든 간에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한평생 이 떡도 치고 저 떡도 치고 시루떡도 치고 저 찹쌀떡도 치고 인절미도 치고 떡이란 떡은 죄다 치니까 아마 참 열심히 가르쳐 주리라고 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도대체 내가 이 박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왜든지 간에 이 건설회사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기혼자가 박는 게 뭡니까? 저 양반이 한갑이 넘어도 모른다 하는데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 사장이 한평생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중목도 받고 대목도 받고 소목도 받고 이 말뚝도 받고 파이도 받고 깡도 받고 맨날 뭐 천재를 박는 거랑 박는 거는 죄다 다 박아본 이 건설회사 사장이 아마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그 난공사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박는 게 뭔지 모르니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참 나쁜 나라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날 되시고요.
들어가랍니다. 또뭐한대 뜨고 또 해야죠. 어쨌든지 간에 좋은 날 되세요.